지금의 용산은 조선시대 숭려골 정책 이전에 보광사, 고산사 등이 자리하며 호국불교의 맥을 잇고 불교 인권의 역사를 이어온 장소로 연구와 복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용산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와 부석사 신도회 석연회가 조계종 37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하며 내년 종책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년포교 최전선에 있는 군승의 중요성에도 군승 수급은 원활하지 못한 현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에게 군승 확보 문제와 개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스님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태고종이 고려말 불교 통합을 주도하고 중국 임재종의 법통을 이어 한반도에 간화 선풍을 일으킨 종조 태고 보호스님 선양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중국 불교계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태고종이 태고 보호스님 위상 조명에 나서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용산은 전통불교 문화의 현장인데요. 보광사와 고산사 등 여러 사찰이 존재했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사대문 밖으로 축출됐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삶을 위로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을 뿐 아니라 국가 위기 시에는 호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현장이었습니다. 용산 지역 내 불교 문화 역사 유산에 대한 고증 연구 학술 세미나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이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공간이자 불교 인권 활동의 장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교수는 어제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불교 호국 전통의 시기별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삼국시대 서울에 장춘파랑을 기리는 장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도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산은 고려 숙종대 남경 후보지로 검토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고 숭유억불의 시대인 조선시대에도 고산사 등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특히 지리적 요충지로 외세 침략의 역사가 각인됐던 곳이고 불교는 한국사에서 국난 극복과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교수는 화합의 종교이자 민족 문화의 주축인 불교가 한반도 통일을 이끌 수 있다며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용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호국불교의 전통은 국토와 민을 지키고 침략에 맞서는 것이지 전쟁과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외국 군대가 주둔한 용산은 외침과 식민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정신으로 정화하고 장엄해야 할 곳입니다. 이종수 교수는 한반도 전란기 용산의 위상과 불교 인권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용산의 사찰로 고산사와 용산사, 월송암과 종약산의 사찰 등이 있는데 김 교수는 용제 총화를 근거로 종약산의 사찰을 운종사로 추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종약산 사찰의 비구니가 부상병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이태원은 불교 인권이 실현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물러나면서 이제 부상병들을 그대로 두고 갔는데 그 부상병들을 치료해주는 그하고 이제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속에서 이제 이태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김 교수는 또 백용성 스님이 1927년 용산 강변에서 일제의 침략에 힘없이 쓰러져간 영혼들을 위해 수륙제를 봉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가 있는 최전선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수륙제는 일본을 향한 무언의 저항이면서 불교 인권의 실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철 스님과 허운 스님은 용산이 불교 전통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공존을 모색했던 스님들의 고난을 되새기는 기억의 장소로 재탄생하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토대로 용산 지역에 사라진 전통 사찰의 복원과 불교 문화유산 시설 건립의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 문화 역사를 복원 내지는 그 어떤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전통을 이어서 자리매김을 할 때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 이외에도 용산 지역의 고증과 연구를 통해 불교계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공주 계룡산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조계종 37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신임 회장 우화 스님과 전임 회장이자 거제 총명사주지 호석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행정 절차로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지만 동참에 힘입어 하루빨리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1월 1일 11곳 부처님을 참배하고 해맞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북 영주부석사 신도회 석연회도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이화준 부석사 신도회장과 박헌옥 회장 등 30여 석연회 회원들이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매월 2만 원씩 회비를 모아 1년에 2차례 선방 대중공양을 다니는 석연회는 이번에 종단불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백년사주지의 혜성스님, 소림사주지의 정관스님, 청량사주지의 덕현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혜성 스님과 정관 스님, 덕현 스님에게 각각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혜성 스님은 성탄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사민이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백년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정관 스님은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민이계를 수지했으며 17대에 이어 18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덕현 스님은 혜일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사민이계를 수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혜성 스님에게 최전방에 있는 사찰로서 군장병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재임을 하는 정관 스님에게는 절불사와 포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군포교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년포교 최전선에 있는 군승의 중요성에 반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에게 군승 확보 문제와 개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스님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BT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국가가 요청한 군승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제7대 교구장으로 취임한 뒤 군승 수급 문제를 인지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승의 그 인원을 100%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 교구나 저희 종단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가 이렇게 좀 굳어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인 스님들에겐 종비장학생 명목의 장학금과 수행지원금이 주어지지만 제가자 신분의 후보생은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군종사관 후보생 제도. 법원 스님은 방치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가자 후보생에게 행자교육을 면제해주는 등 출가 장벽을 낮추는 종단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대학을 4학년을 졸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소양이라든지 또 신심이라든지 또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군종사관 후보생 출신들에 대해서는 좀 행자교육을 좀 면제해주자. 지난 5월 출가장려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군종병 연수교육에서 4명의 장병이 출가 의사를 밝혀 면담한 스님. 군종병으로서 군승의 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 감동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법원 스님은 전역 군종병에게 교계 취업 지원과 출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군종병들의 인적 자원을 우리가 관리해서 만약에 불교계로 취업을 한다든지 또 스님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군종병을 했던 그런 이력을 불교계에 좀 더 첨부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행된 군승 의무복무 제도로 현재 종립대학 1, 2학년 학인 스님 3명과 졸업자 4명이 의무복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 군종교구는 개정된 종법에 따라 매달 수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군승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수급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 하겠지만은 7명을 2년에 7명을 건졌다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그런 제도예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민이 없어진 거죠. 아, 내 상자가 아직 군에를 안 갔다 왔으면 당연히 군종 장교로 자격이 되면 당연히 군종 장교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군종교구는 군종장교 임관 연령을 만 35세에서 미군의 사례처럼 만 4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건의하는 등 종단뿐 아니라 국가와 지속적인 소통에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 선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5개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선화여고는 어제 은혜사에서 재학생 239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 명이 동참해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개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5계를 설하고 동참 불자들에게 마정수기로 불제자의 삶을 실천하길 독려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수계가 삶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화여고 학생들은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외치며 한국 불교의 미래로 성장하길 다짐했습니다. 태고종의 종조인 태고보우 스님은 고려 말 불교 통합을 주도한 고승으로 평가됩니다. 또 중국 임재종의 법통을 이어 한반도에 간화 선풍을 일으킨 선사이기도 한데요. 오는 26일 중국 불교계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태고종이 최근 태고보우 스님의 위상을 조명하고 업적을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윤호섭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추모 달예제와 축제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종조인 태고보우 스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강조해온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이후 이처럼 종조를 선양하는 태고종의 행보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비구니회와 소속 사찰의 행사에서도 상진 스님은 태고보우 스님이 한국 불교에서 갖는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태고보우 국사라는 종조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단입니다. 태고종의 이 같은 종조 선양은 조계종과 뿌리가 같은 전통 종단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종 이후 조계종에서 보조 진울 종조설이 나오기까지 태고보우 스님은 사실상 한국 불교의 종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조계종을 중심으로 보조 진울 스님 연구가 이어지면서 태고종은 상대적으로 선양이 부족한 태고보우 스님의 정통성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스님은 전부 다 스님들의 지도에 의해서 화두를 주고받아서 깨쳤지만 보우 스님 혼자 깨치셨습니다. 이 스님은 경과 선을 통해서 둘 다 깨치신 분입니다. 태고종의 적극적인 종조 선양은 낮아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의전 서열을 되돌리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면 종조인 태고보우 스님 선양이 필수적인 상황. 이에 따라 태고종은 태고보우 스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태고암가 제작과 태고문화예술상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중국 불교계와 절강성 호주에서 서곡 청공선사와 태고보우 스님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가 저소득 노인 가구에 겨울 난방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는 어제 부산 영도구 노인복지관에서 회장 목종 스님과 소속 회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1,000만 원을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목종 스님은 수행에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작은 정성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이어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어르신 가정 2곳을 방문해 난방류를 넣어드리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고담선환주지 혜민스님 초청 마음치유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특강에서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사무국장 선중스님은 오늘 특강이 행복하고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혜민스님은 불행은 주어진 상황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잠시 멈춰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시민을 위한 명상, 전시회 등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원종 제호사 창건 1150주년을 기념해 신유엔이 세계로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장벽 없는 구제를 서원하는 제섭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진원종 제호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로 신유엔 개조인 이토신조 개조가 출가 수행에 득도한 곳입니다. 진원종 전등의 진원 밀교를 기반으로 시작한 신유엔은 지난 17일 3,500여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호사와 총본부인 응현원 등 세계의 모든 의처를 위성으로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제호사 개창 이래 수많은 스님을 배출하고 진원밀교의 진수를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며 창건 11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이 제13회 연말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장 향공스님은 지난 20일 사상구 르네시대 특설 무대에서 지역 중고등학생 12명에게 360만 원의 장학금을, 어려운 이웃에게는 김치와 라면 각각 300상자를 전달하고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향공스님은 앞으로도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정각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스님, 선광사 주지 성문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구미 금오산 일대로 구법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 40여 명은 지난 16일 정읍 정심사 주지 석원 스님을 지도법사로 금오산 해운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금오산 약사앞에서 지도법사 스님과 법담을 나누며 전법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22일 경남 고성 옥천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에 초대된 대원 스님을 인터뷰했습니다. 한편 유림과 금산 지역민들이 승장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700의 총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유림 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9월 30일 산중총회에서 해인 총림 방장 후보에 선출되고 지난달 5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에 초대된 대원 스님은 이달 11일 해인사 방장실인 퇴설당에 입실하며 명실상부한 해인 총림 방장으로 주장자를 들었습니다. 입실 후 첫 대중할애에서 화합과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대원 스님은 대중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좋을 말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생심을 보고 불심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불자가 행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금산의 총 순위제항을 주도해온 유림과 금산 지역민이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선양하기 위해 종용사 우측에 있던 승장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1월 8일 충남 금산 청산회관에서 임진왜란 당시 충청 지역 의승의 활동 양상과 금산 700의 총 명칭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유림 대표들은 영규대사와 의승의 넋을 기리던 승장사가
종용사 위치가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 만큼 호국의 승을 선양하기 위해 승장사 복원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밝혔습니다. 700의 총 명칭 변경과 관련해선 유림 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700의 총이란 명칭이 충청 지역과 전라도에서 거병한 의병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700의 총, 종용사, 추후 복원될 승장사 및 금산 지역에서 전사한 모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헌 선생 후손 대표들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조종영 회장은 선대 할아버지의 무덤 이름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데 후손들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